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오늘은 GTX D노선, 그다음에 부산 철도에 대한 좀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GTX D 김용선 대신 김팔선 되나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매경 이코노미 GTX D 김용선 대신 김팔선 되나 당선인 공약인데 그래서 첫 삽은 언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 GTX 얘기를 분명 이제 여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A, B, C, D, E, F까지 얘기를 꺼냈는데 그 중에 기사는 좀 D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A, B, C, D 세 개 노선을 연장하고 2기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D노선, E노선, F노선을 신설 공유하겠다. 이 중에서 D노선의 연장 계획이 눈길을 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6월, 2021년 6월 달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D노선이 부천에서 용산까지 가기로 기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원래 하남으로 이어지려고 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부천까지만 연결하고 GTX B노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계획들로만 구축 계획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윤 당선인은 그 공약으로 D노선에 대한 얘기를 Y자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그 고동역하고 하남시청역으로 가는 계획을 검토했었다가 윤 당선인은 그 계획이 아니고요. 그냥 교산신도시, 그러니까 잠실역 이후에 교산신도시와 팔당역을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역 이후에 광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선 형태의 Y자 형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Y자라는 개념은 열차의 비율이 1대1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5호선처럼 뭐 상일동이나 이렇게 하남으로 한강시청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와 이렇게 마천으로 이어지는 1대1 정도의 비율은 보통 Y자라는 표현이 좋고요. 만약에 여기가 대부분의 열차가 여기서 가고 하나의 열차가 셔틀로 이용한다. 이거는 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그 표현이 좀 정확합니다. 제가 기사 내용과 다르게 이건 Y자 형태보다는 지선 형태의 표현으로 그 검토 당시에 내용을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직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Y자는 개념이지만 이게 약간 1대1 비율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본선은 그대로 가고요. 삼성역 이후에 지선 형태로 이천까지 간다라는 이천 광주까지 이어지는 수서광주 라인을 좀 이용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원래는 윤 당선인 계획이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이제 김포 60만 명이 살고 있고 향후에 7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현재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2량짜리 경전철밖에 없다라는 거죠. 출퇴근 시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지옥철 하면 가장 표본으로 김포 경전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다소 좀 부끄러운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용량 자체가 크지 않을 뿐더러 바로 또 서울로 직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또 환승해야 되고 또 출퇴근의 이용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름은 이렇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히 이제 김포나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5호선 연장 또는 9호선 인천공항 직결 여부, 그 다음에 GTX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는 별개로 대전 홍대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로 탐사대로 현장을 많이 가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많이 참고 영상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봐보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뭐 검단 신도시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이재명 GTX 얘기는 다 빠졌고요. 예, 2노선 거망, 뭐 계양, 예, 김포공항, 등촌 DMC 평창, 정릉 가운데 신내 뭐 이렇게 연결지는 2노선, 그 다음에 순환선, 뭐 규해선, 서해선, 그 다음에 뭐 수인 분당선을 활용한,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새로운 선로들을 다시 또 깔아야 되는 순환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용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B와 C도 10년이 걸린다. 예, 그런데 과연 D나 EF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착공 속도가 빠른 A 노선도 계획부터 착공까지가 7, 8년이 아닙니다. 15년 이상 걸렸어요. 15년이 걸린 얘기입니다. 계획부터 따지면 15년, 본 공사부터 따지면 8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역을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간만 통과하는 구간이라면 제가 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도 반쪽 개통이다. 이것마저도 반쪽 개통이다. 그런 개념으로 좀 얘기를 썼고요. 또 B와 C의 개통도 녹록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얘기, C 노선은 2030년, 그 다음에 B 노선은 2032년, 그 다음에 D 노선이 된다라면 2035년까지 개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 대한 반영을 해주는 것들은 실제로 운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 그리고 뭔가 발표가 생길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개통 여부와 시장 상황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임대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개통 이유가 좋을 거고요. 만약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면 개통 전이라도 얼마든지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김포의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GTX 계획을 업고 완전히 새로 짠다는 얘기인데 2023년에 개통하는 A 노선도 2028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개통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2028년에 돼야 완전 개통한다. 그런데 과연 D 노선이 언제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뭐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 용종 589가구, 평택고도 727가구, 공공사전 청약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종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LH는 사전 청약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주변 시세, 추정가, 추정 분양가, 한 70% 수준에서 산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물량,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도권도 2025년부터 어떤 공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급격하게 물량들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25년부터 이제 차곡차곡 6, 7, 8 가면 3기 신도시가 본격화돼서 이제 초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5부터 시작을 해서 6, 7, 8, 9 상당한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 5년, 작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까지 상승장을 고려해 본다라면 약간의 조정장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도 좋지만 나중에 또 그런 공급에 대한 부담이 결국 미분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고 본인이 이런 것들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약간 투자적 개념인 건지에 따라서 청약도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단지가 크거나 아니면 공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도권 특히 외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부담을 느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북한 트램 추진 급물살 내용을 보겠습니다.
북한 트램 추진입니다. 북한입니다. 부산입니다. 멋있죠? 뭐 조감도니까 멋있어야죠. 부산항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장점이었던 트램과 급무사를 탈 예정이다라고 해서 트램, 노면전차, 시베이 파크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트램이 갖고 있는 그 의미나 파급력은 일반 지하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트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 본격화하려고 하는 어쩌면 위례선, 맞죠? 그 다음에 동탄선, 맞죠? 동탄에 있는 1단계, 2단계 사업들, 그런 것들의 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에서 하는 상당수 사업들, 도시철도 사업들은 성남이나 수원, 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지상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들, 일반 차량들과의 어떤 이런 혼잡,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통, 부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장 대비 공사비는 상당히 줍니다. 연장 대비 공사비는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노선이고, 그 노선을 말 그대로 정시성,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교통시설, 뭐 버스가 됐든 아니면 일반 자가용이 됐든 이거에 따른 혼잡이 생겨버리면 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 트램이라는 게 유럽이나 이런 관광 지역에서는 상품적 가치를 분명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시에 대한 밀접, 이런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다 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게 자꾸 전체적으로 관광적 효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타고 다니는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면 트램라인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차량이 이렇게 번잡한 곳은 어려울 수 있어요. 트램에 대한 진행 여부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 북한은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형태가 버스예요. 5개 정도 붙어가는 버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정도 지나가는 버스. 그 중에 도로변 중심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따른 어떤 교통의 혼잡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인데 조금 약간 더 길쭉한 버스. 그걸 5개를 묶어서 도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관광적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야, 나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리고 이제 입체교차 부분, 사거리 구간에서 원래 우리가 도시 계획상에서 보면 약간 입체교차 형태로 지하 언더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다만 기존에 혼잡이 있는 곳이라면 아마 불만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좀 관광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트램이 다닌다고 해서 이 효과가 또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4월 5일 얘기입니다. 제2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김해공항 있고요. 김해공항 옆에 빨간색 부분입니다. 320만 평 부지에 새로운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신교통 트램, 강서선이죠. 강서선.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수질 개선, 공원 녹지들을 조성해서 친환경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서선 트램입니다. 도실도 3호선, 그 다음에 하단 녹산선, 이런 교통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 현안들을 보면 강서구고요, 김해공항이고요. 김해공항이 나중에 가덕도로 완전히 이전된다라는 가정하에 상당히 많은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해공항까지 이전한다라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선 고속화 직선화 공약 최적의 방안은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선 전라선 고속화입니다.
KTX 열차가 운행 중인 전주 익산 구간 전라선. 전주에서 익산 구간이에요. 전주 익산 구간, 익산에서 전주 구간.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기존 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못한다.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을 개선을 한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해 7월 제4차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였지만 문제점이 여전합니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와 질식 노선 개량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존 지방선거죠. 이제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익산역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익산역, 여기 전주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라선이고요. 여기 있는 역들을 이제 직선화시키고 일부 역은 좀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1항이냐 2항이냐 뭐 3리역을 없앨 거냐 그런 건데 요거는 아예 그냥 3리역을 통과하고 동산역을 가지 않는 약간의 좀 다른 형태의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주의 발전 반경이 뭐 전주의 발전 방향 아마 선거 때 나오는 공약들입니다. 익산을 경유하는 구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전주에서 곧바로 세종을 거쳐 공약 중에 이렇게 돌면 또 꾸불꾸불하니까 아예 직선으로 가달라. 그래서 뭐 전천선이라는 새로운 얘기를 좀 꺼내기도 했고요. 굉장히 시간도 느리고 철도도 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서 직통으로 가자. 공약입니다. 공약입니다. 공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지금 뭐 3조 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선로를 이용할 때 직선화에 대한 사업, 고속화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S 형태를 직선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또 그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왔구나. 공약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부산에 대한 정치적인 망들에 대한 계획들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가 있는 것처럼 부산도 도시철도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서 2차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부산 첫 트램 5, 6도선 사업비 배로 증액된 906억. 그래서 제 국내 1원 무가선, 그러니까 위에 전기선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차량 자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 전기 자동차처럼. 어떤 무가선, 가선이 없다. 저상 트램, 바닥에서 전기를 공급한다. 5, 6도선인데 기존에 470억이었다가 통상 500억 미만이면 이런 뭐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억 미만으로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금액을 더 증액한 거다. 라고 그거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거다. 라고 보면서 이 사업을 보통 실증 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증 노선. 실증 노선은 과연 이 트랩이라는 걸 깔았을 때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가끔 그래서 실증 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5, 6도선 실증 노선 현재 건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어져서 5, 6도까지 연장되는 사업, 너무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5, 6도선 연장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1번 하단 녹산선 KAGT 고무차륜입니다. 경전철 사업으로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셔야 될 사업입니다. 2번 강서선 트램입니다. 트램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다. 아까 에코시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트램이라는 거, 하지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염두에 둔 도로 건설들을 한다면 세종시처럼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김해공항에 대한 이전 이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놓고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포 정관선 1호선이죠. 노포 연결된다. 그리고 전관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권 순환선이라는 것들이 4차 철도망 때 나왔던 얘기고,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연 정관선으로 빠질지 아니면 순환선으로 크게 돌아갈지 아니면 요거 돌아가고 또 따라갈지 요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번 송도선 여기서 자갈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짧은 구간입니다. 5번 기장선 부전역에서 이어지는 요 구간 아니죠. 기정선 여기죠. 5번 기장선 여기도 고무차륜입니다. 여기 4호선 인천 4호선이 있어요. 4호선이고 안평역 이후에 기장과 일광 지구까지 연결되는 기장선 이 기장과 일광에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 새로운 이런 팬텀시티나 이런 제2 팬텀시티 같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CBA 파크선 아까 봤던 거요. 6번 CBA 파크선 부전역에서 이어지는 요 노선. 그 다음에 7번 5, 6도선 연장 아까 여기 봤던 요 얘기. 그 다음에 8번 5시리아선 이건 주목해야죠. 워낙 단지가 크고 그 다음에 2호선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관광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요 8번 5시리아선이 가장 눈에 띄는 선이다. 그리고 파급력도 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호선, 2호선 급행화. 제가 보기에는 5시리아선, 그 다음에 기장선 아주 의미가 크다. 나름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적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축대가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덕도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부산 도시철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봅시다. 아무튼 서울에서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지하철의 개념과 부산이나 다른 광역단위에서 갖고 있는 지하철, 이런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보이시고, 그게, 시장에, 가격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은 지하로, 중형 전철로 일정하게 수요가 많은 곳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주거 배후지가 많은 곳을 통과하고 약간의 그런 상징성 그런 게 저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부산은 그 느낌과 규모나 수요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서 영향은 주지만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해양 자원 그다음에 조망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약간 밀릴 수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